늦은 저녁 식탁 위에는 이미 식어버린 국이 얇은 기름막을 덮고 있었습니다. 주전자 옆에 엎어놓은 숟가락 하나, 벽에 걸린 시계는 밤 9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순애는 혼자 앉아 있다가 괜히 젓가락만 굴리며 딸 생각을 했습니다. 퇴근했어. 엄마 한 줄 톡이 올 시간이 훌쩍 지났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식탁 위를 달그락 떨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민정이. 순간 반가움보다 먼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먼저 올라오는 건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 섞인 딸의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뒤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웅웅 울리고 순간 집안의 공기가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정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빚이 생겼어. 걔네 진짜 무서운 데야. 안 갚으면 신용불량 된대 나 회사도 다시 못 들어갈지도 몰라. 순간 오래전에 잊은 줄 알았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거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던 사내들, 소파 앞에 서류를 탁 던지며 돈 갚으셔야죠. 사모님 하던 목소리, 문틈으로. 그걸 바라보던 어린 민정의 겁먹은 눈. 그때 순애는 결심했었지요. 이 아이만큼은 빚에 쫓기며 살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 딸의 입에서 다시 빚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결국 순애의 입에서는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내뱉은 금액은 숫자 몇 개로 쓰여 있지만 순애에게는 평생 모아온 세월만큼 무거웠습니다. 은행 적금, 퇴직 후 조금씩 채운 노후 자금, 절대 깨면 안 된다던 돈들. 전화를 끊고 난 그 밤, 순애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귓가를 찌르고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 사이로 길게 누워 들어왔습니다. 내가 더 벌어뒀으면 이 아이가 여기까지 몰리지 않았을까.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은행 창구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쥐고 있던 번호표 A103이 손바닥에 눌려 구겨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벽에는 보험 광고 포스터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전부 해지하시겠어요? 창구 직원이 적금을 하나씩 넘기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다 찾을게요. 애가 좀 많이 급해서요. 창구 밖으로 나오며 봉투 안 도톰한 돈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세제가 벤갈라진 손가락 위로 새 동전처럼 반짝이는 지폐들이 얌전히 누워 있었지요. 괜찮아. 원래 이 아이를 위해 모은 돈이었지. 등록금이든 결혼자금이든 어차피 민정이에게 갈 돈이야. 조금 일찍 쓸 뿐이야.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순애는 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정리해. 다시는 이자에 쫓기는 일 만들지 말고. 민정은 울먹이며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한 번만이야. 나 새 사람 될게.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톡으로 날아오는 엄마 면접 봤어. 엄마, 오늘 공부하다 늦게 들어가 하는 메시지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다시 밤늦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처음보다 더 불길했습니다. 엄마 그때 갚은 빚, 이자가 또 붙었어. 내가 몰랐던 게 있었대. 카드값도 완전히 안 정리됐고 이번에 이것만 막으면 진짜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도와주면 안 돼?
이번엔 순애의 가슴 한쪽에서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다시 살짝 손을 얹었을 때 느껴지는 간질간질한 불편함처럼. 엄마가 준 돈, 정확히 어디로 들어간 거야? 어느 회사, 어떤 빚? 순애가 조심스럽게 묻자 민정은 답 대신 짧은 짜증을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거 몰라도 돼. 복잡해. 회사 이름 같은 거 말해봤자 모를걸. 그냥 나 좀 살려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엄마까지 신용불량자 만들고 싶지 않지. 그 말에 순애의 손등에 돋아있던 힘줄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늘 도움을 청하던 아이의 목소리 안에 낯선 협박의 문장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민정의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인 휴대폰 옆에 구겨진 메모 한 장이 보였습니다. 아빠 이번 주 안에 엄마 설득해 볼게. 볼펜으로 대충 긁어쓴 글씨였지만 아빠와 엄마 설득이라는 단어만은 칼자국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늘 말해왔습니다. 나 아빠 같은 사람은 없는 셈 치고 살 거야. 그런데 메모 속 아빠는 여전히 딸의 일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버스 안, 비에 젖은 창문 밖으로 차들이 줄지어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걸 보며 순애는 내내 같은 생각을 굴렸습니다. 혹시 이 빚 뒤에 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순애는 은행에 가서 민정에게 송금했던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언제, 어느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 흑백 글자로 조용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계좌 명의가 눈에 걸렸습니다. 김도훈. 전 남편의 이름 김도윤. 한 글자만 달랐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이 예금주 생년월일만이라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요. 직원은 망설이다가 모니터를 힐끗 보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못 드리지만 생년월일이 1963년 월일 남성분이시네요. 그 연도, 그 조합.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구나. 평생 빚을 만들고 도망가고 다시 빚을 만들던 남자. 그 사람이 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이 두고 간 물건이라 버리려다 왠지 모르게 챙겨두었던 기계. 새 건전지를 넣고 버튼을 눌러보니 쉰 마이너스하고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냥 돈만 내주고 끝낼 수는 없다. 다음 통화에서 순애는 일부러 말투를 바꿨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이 정도 일이면 내 아빠랑도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걔도 부모인데. 전화기 너머에서 딸의 숨이 잠깐 끊겼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아빠야? 엄마 그 사람 싫어하잖아. 그래도 이건 돈 문제잖아. 너 아빠 이런 쪽엔 나보다 경험 많잖니. 순애는 스스로도 씁쓸해지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니면 그 채권자라는 사람하고 직접 얘기해보자. 엄마가 만날게. 이자라도 조정해달라고 해보지 뭐. 이번에는 민정 쪽에서 노골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묻어나왔습니다. 엄마, 그런 사람들 무서워. 엄마 나이에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나 진짜 싫어. 그러니까 더더욱 엄마가 만나야지. 엄마는 빚쟁이랑 살아본 사람이야. 딱 보면 감이 와. 결국 며칠 뒤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창가에는 봄비가 유리창을 가늘게 두드리고 머그컵에서 김이 오른 커피 냄새가 가게 안에 은근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순애, 그 옆에는 고개를 잔뜩 숙인 민정, 그리고 마주 앉은 남자는 예전보다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 얕은 계산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순애는 테이블 위에 노트와 펜, 녹음기를 올려놓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빛 하나가 조용히 켜졌습니다. 좋다. 우리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맞춰보자. 순애는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민정이가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비와 카드값 때문에 힘들어했지. 그때 내가 나타나서 좋은 대출이 있다고 했고, 그 대출은 은행이 아니라 내가 연결해준 사채였고, 민정이는 거기에 이름을 빌려주고 나는 뒤에서 돈을 대주고, 결국 이 판은 딸을 앞세워 내 노후를 끌어다 쓰려고 짠 그림이야. 틀린 부분 있으면 말해봐.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져 노트 위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완전 나쁜 놈 되잖아. 나도 애 도와주려다 그렇게 된 거지. 순애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원래 그랬어. 돈 필요하면 제일 먼저 가족부터 찾아다니던 사람. 그녀는 시선을 딸에게로 돌렸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너한테 보낸 돈 이만큼이다. 이 돈들이 정확히 어디로 들어갔는지 이젠 엄마도 알아야겠다. 민정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로 빚 갚는 데 썼어. 카드 돌려막기, 연체이자 숨이 안 쉬어질 만큼 쌓여 있었어. 근데 아빠가 그러더라. 야, 너 엄마 평생 너만 보고 살았잖아. 한 번만 도와달라면 무조건 돕지. 엄마 돈 조금만 끌어오면 나랑 같이 장사해서 더 크게 불려줄게. 엄마, 나 그 말 믿었어. 엄마 돈 훔치는 게 아니라 엄마 돈을 불려서 나중에 돌려드릴 수 있다고 스스로 속였어.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한 건 장사가 아니라 또 도박이었어. 처음엔 이겼다고 조금 벌었다고 자랑하더니 나중엔 다 잃어버렸대. 그때부터는 정말 지옥이었어. 그래서 더 엄마한테 돈을 뜯어와야 했어. 나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고 생각했어. 순애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속에서 뭔가 꺾이는 소리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자책,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가 마지막에는 이상하리만큼 맑은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진실은 들었다. 순애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남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접수하고 온 고소장 사본이야. 사기, 공모, 노인 대상 재산 편취. 내 이름, 여기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그럼 돈이 돌아와. 고소한다고 해결돼. 아니.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은 아마 대부분 돌아오지 않겠지. 하지만 적어도 이제부터 다른 사람 노후를 노리는 건 좀 힘들어질 거야. 내가 어디서 또 딸 앞세워 돈 끌어오려면 이 기록이 따라다닐 테니까.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경찰서 가야 해. 순애는 딸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이름은 올리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널 어떻게 부르는지는 달라질 거야. 한 가지는 분명해.
오늘부터 내 빚은 엄마 돈에서 나가지 않는다. 엄마는 더 이상 내 지갑이 아니야. 딸의 눈에서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 엄마 딸이야. 순애는 손을 뻗어 딸의 손등을 살짝 짚었습니다. 그래. 넌 평생 엄마 딸이지. 그건 안 바뀌어. 그래서 엄마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정말 미워했으면 모른 척 했겠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값을 내가 직접 치르면서 살아야 해. 엄마가 대신 갚아주면 넌 또 똑같은 데서 넘어질 거야. 카페 밖으로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혔던 물방울들이 밑으로 또르르 흘러내리며 묵은 먼지를 함께 씻어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남편은 재판을 거쳐 조용히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뉴스 한 줄 나오지 않는 작은 사건이었지만 순애에게는 지난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는 좁은 문 같았습니다. 민정은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편의점, 콜센터, 물류센터를 전전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가끔씩 오는 메시지에는 늘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언젠가 이런 문장이 붙어왔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들었는데 부모가 빚 대신 다 갚아주는 건 한 번은 도움이고 두 번부터는 중독이래. 엄마 생각났다. 그 문장을 읽으며 순애는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그걸 너무 늦게 배웠다. 그래도 이제 같이 배우자. 낡은 아파트 부엌 전기밥솥에서 나는 뜨끈한 김, 창밖 골목길을 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 이제 그 풍경 안에서 순애는 더 이상 통장 잔액을 붙들고 밤을 새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려다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부터 정규직 된대. 월급 많진 않지만 이젠 남의 돈 말고 내 돈으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답장을 눌렀습니다. 축하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잠시 망설이다 한 문장을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민정아, 앞으로 힘들어도 돈 얘기 말고 마음이 힘들다는 말만 엄마한테 해줘. 엄마는 이제 내 지갑이 아니라 그냥 엄마다. 잠시 뒤 도착한 짧은 답장. 응, 나도 그게 좋아. 이제 엄마, 그냥 엄마만 해. 그 문장을 읽고 불을 끄려는데 어느새 눈가가 뜨겁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어디에선가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엄마, 나 빚 갚을 돈 좀 주세요. 그때 우리는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끝내며 순애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값은 내가 내고 살자. 그래야 우리 둘 다 진짜로 살아남는다.